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각 정당과 후보 측은 정책 공약과 선거운동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의 평균 경쟁률은 4대1로 나타났습니다. 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58.65세였고 10명 중 4명은 전과자로 확인됐습니다. 금호고속이 오는 7월 광천동 뉴스퀘어 철거 공사를 한다며 입점 상인들에게 6월 말까지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상인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5.18 조사위 보고서가 부실해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언론이 이 보고서를 인용해 왜곡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주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총선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28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정책 공약과 선거운동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자 등록을 모두 마친 제22대 총선의 본격적인 표심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18개 선거구의 9개 정당, 72명이 입후보했습니다. 공식 선거 일정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상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선거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자와 캠프는 총력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16년 만에 호남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28석 중 3석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꾸준히 지역 득표율을 끌어올렸던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어느 때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들로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로 보름 동안 광주 어떤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텃밭인 호남 전 지역 석권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대감이 큽니다. 현역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정치 신인 비율이 높지만 우려했던 제3지대 돌풍이 예상보다 거세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독재 정치 실상을 잘한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국회의원 돼서 이 정부를 비판 견제함으로써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 민주당의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고 21대 국회에서 원내 3당이었지만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 6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광주에서 지역구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8명이 전부 다 그동안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제 광주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광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마중물이 되고 싶습니다. 이 밖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출마한 광주 광산1과 국민의힘 소속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출마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의 대항마로 나선 담양 한평 영광 장성과 광주 동남을 등이 이번 총선 최대 관심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녹색정의당이 호남 지역 선거대책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위성정당과 이중대 정당의 출현으로 공동체의 미래와 비전이 사라지고 있다며 녹색정의당이 시민의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권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는 지방대 대학 무상교육과 전남 지역 의대 신설, 광주 의료원 신설, 그린에너지 산업 연계망 조성, 무상 대중교통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 서구울과 목포였습니다. 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58.65세였고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는 82살, 적은 후보는 28살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정경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의 평균 경쟁률은 4대1로 나타났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각각 6명이 출마한 광주 서구을과 목포였습니다. 서구을은 양부남, 김윤, 강은미, 최연수, 김혜정, 김천식 후보가, 목포는 김원희, 윤선웅, 박명기, 최국진, 최대집, 이윤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들의 성별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 후보는 12.5%, 9명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58.65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는 광주 서구을 기독당 김천식 후보로 82살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후보는 여수을에 출마한 진보당 여찬 후보였습니다. 28살의 여후보는 광주 전남 입후보자 가운데 유일한 20대였습니다.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해남 완도 진도였습니다. 81살의 민주당 박지원 후보와 79살의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가 맞붙으며 평균 연령이 80살에 달했습니다. 가장 젊은 선거구는 평균 연령 48살의 광주 동남을이었습니다. 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후보는 광주 서구을 민주당 양분함 후보였습니다. 양분함 후보는 본인과 가족 명의의 토지와 건물, 예금 등 모두 83억 8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입 후보자의 37.5%인 27명은 한 건 이상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광주 서구갑 진보당 강승철 후보와 나주화순 민주당 신정훈 후보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입 후보 횟수는 지난 1995년부터 각종 선거에 10차례 출마한 광주 서구을 김천식 후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구갑에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가 9번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0% 가까운 찬성표를 받아 오늘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는 한편 진료 시간 단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대학 비대위가 제출 시기를 의정 갈등 상황에 따라 정하기로 하면서 실제 사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광천동 유스케어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금호고속 측은 7월 철거공사 착공을 위해 6월 말까지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점포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아 최대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광주 광천동 유스퀘어. 이곳에 입점한 상인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6월 말까지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금호고속 측은 복합 쇼핑몰 조성 계획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유스퀘어 문화관 철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퇴거를 통보받은 매장은 20여 곳으로 상인들은 언론에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유스퀘어 상인들은 금호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점포 12곳은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연장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지어 한 곳은 입점 1년여 만에 퇴거를 통보받았습니다. 금호고속 측은 각 매장별로 남은 계약 기간을 충실히 고려해 보상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관련된 내용은 이미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상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금호고속은 광주 신세계와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부지 매도 계약을 맺으면서 상인들에게는 비밀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상인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도 없이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을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학교와 교과서를 벗어나 모든 마을을 교육 공동체로 활용하는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에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학생들이 지역의 기관과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지역사회를 배우고 새로운 시각을 키울 수 있는 온마을 이음학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진흥원은 학부모와 교육활동가 등과 함께 교육정책을 만들어 학생들의 대안교육과 늘봄학교 등 교육 현안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직권조사 개별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언론에서 5.18 조사위의 보고서를 인용해 역사를 왜곡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인터넷 언론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낸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5.18 당시 발포명령과 안매장은 없었고 무장한 폭도가 먼저 계엄군을 공격했다고 썼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실한 5.18 보고서 내용이 왜곡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집단 발포하기 전 시민들이 경찰서를 습격해 총기로 무장했다고 보고서는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비무장 상태였고 무장에 나선 건 집단 발포 이후라 보고서의 기록은 가짜입니다.
또 11공수 여단 병사가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처럼 5.18 조사의 보고서는 기존 정부 조사로 확인된 사실과 법원 판결로 확정됐던 경위를 비틀거나 뒤집고 있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조차도 오히려 다르게 기술함으로써 왜곡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이런 거라면 위원회의 존재의 의의 자체가 이미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왜곡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낸 부실 보고서가 도리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인용해서 5.18에 대한 왜곡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현재 보고서 내용이 확정될 경우 5.18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어 역사적 책임에 근거해 보고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끊겼던 무안국제공항 정기 노선이 4년여 만에 개설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제주항공, 진에어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기 노선 취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제주항공은 다음 달 24일부터 제주와 중국 장각에, 연길, 일본 사가 등 4개 노선에, 진에어는 오는 5월 8일부터 제주와 몽골 울란바토르 2개 노선의 정기선을 운항합니다. 넉 달째 공석이었던 광주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이 내정됐습니다. 노 전 청장은 지방고시 이래로 공직에 입문한 뒤 광주시 문화수도 정책관과 문화관광정책실장 등을 거쳐 민선 5기와 6기 광주 동구청장을 지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5일 광주시의회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허위사실의 비방글을 모바일 메신저에 게시한 5.18 단체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18 부상자회 회원 71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18 부상자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에 일부 회원을 가짜 회원으로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반복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다음 달 16일 진도 참사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이 열립니다. 4.16재단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선상 추모식을 10년 전 사고가 발생했던 진도군 조도면 봉거차도 인근 해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